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부돌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국의 식물들 명자나무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 나적한 나무가지에 진홍색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산당화, 즉 명자나무 꽃입니다. 산당화의 꽃말은 평범, 조숙, 겸손이며 은은한 향기를 피우는 꽃은 정말 예쁘게 생겼고 가을엔 달콤한 향기가 나는 명자나무 열매를 맺는답니다. 명자나무는 다른 이름으로 산당화, 애기씨 꽃나무, 가시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이른 봄에 진홍색으로 피는 꽃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은은하고 청초한 느낌을 주어 아가씨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명자나무 전설, 명자꽃의 전설이 있는데요. 명자꽃의 전설은 어분누이를 사랑한 남동생의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이라고 합니다. 참 슬픈 사랑입니다. 그래서 명자나무 꽃을 갖다가 집안에 심지 않는 데도 많다고 합니다. 명자나무를 집안에 심게 되면 집안의 부녀자들이 바람이 난다는 전설 속 사연을 담고 있어가지고 명자나무는 울타리 밖에 많이 심어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꽃입니다. 전설 속의 명자는 검은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명자가 초경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흰 치마를 붉게 물들여가지고 명자꽃의 붉은 빛은 묘한 매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킨다고 한다나 뭐라나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 명자나무는 산당하라고도 하며 중국 원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관상형으로 심어져 왔습니다. 가지 끝에 가시로 변한 것이 있어가지고 자칫 찔리기도 하니까요. 저도 그 명자나무 전지를 하다가 찔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찔리면 아파요. 그렇지만 매실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잎은 타원형이며 양끝이 좁아지고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턱잎은 일찍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꽃은 4월 중순경에 피며 짧은 가지 끝에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모여 달립니다. 작년에 영덕에 갔을 때 보니까 2월 중순경이었는데 이 산당화가 피어 있더라고요. 빨갛게. 그래서 난 멀리서 동백인 줄 알았어요. 그래 가까이 가보니까 명자나무 꽃이더라고요. 그래 2월에도 산당화가 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산당화는 원래는 적색이지만 원의 품종이 많아가지고 꽃 색깔이 다양하더라고요. 흰색도 있고 연분홍도 있고 뭐 그래 이게 산당화인가 싶어 저태 가보면 산당하고 그렇더라고요. 열매는 가을에 누렇게 있고 타원형으로 울퉁불퉁 못생긴 것이 많은데 또 이쁜 것도 많아요. 길이는 10cm 정도로 좀 큰 편이죠. 그럼 지금부터 명자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나무는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원산지를 얘기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등록했느냐, 그래 중국 사람이 등록했겠죠. 거기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이 되며 나중에라도 자생지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산지가 추가되기도 한답니다. 산당화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4, 5월경에 빨간색 개통의 꽃을 예쁘게 피우고 가을에 예쁜 명자를 익어갑니다. 명자나무 키는 1m에서 2m 정도까지 자라며 번식법은 실생묘를 대목으로 해가지고 접목을 할 수도 있으며 가을에 삽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자나무는 물 빠짐이 좋고 공중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양지 쪽 사질 양토의 식생 환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명자나무는 1년생 어린 가지에 가시가 나기도 하며 열매와 가지, 잎 등의 전초를 가을에 채취해 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약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산당화의 열매인 명자는 익어서도 사용하지만 익기 전에도 사용합니다. 익기 전에는 채취해 가지고 반으로 잘라 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 가지고 약재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잘 익은 열매는 끓는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삶아가지고 햇빛에 말린 다음에 약재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산당화는 키가 자그맣고 꽃이 아기자기 오목조목 아름다워서 전원주택의 작은 정원이나 또는 공원 같은 큰 곳에서도 정원수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절화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답니다. 명자나무 양명은 목과라고 하며 꽃은 풀명자, 열매는 모과, 뿌리는 모과근, 잎은 모과지, 씨앗은 모과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엔 저도 이 모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과가 왜 여기 달려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꽂아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정말로 착각할 정도로 모과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명자나무, 즉 산당화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나무는 모과나무와 같이 장미과 명자나무 속에 속하는 키 작은 관목으로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타원형의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에는 달콤한 향기가 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산당화의 열매인 목과는 거풍, 현간, 권위 등의 이 효능이 있고 각기병과 근육통, 복통, 위염 등의 치료제로 한방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자나무 열매인 목과는 열매와 잎, 가지를 약재로 사용하며 가을에 채취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명자나무에는 사포닌과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타닌, 시아나수소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토와 근육경련, 지사, 이질, 류마티스성, 마비, 각기병, 수종 등을 치료한다고 하네요. 각기병에는 하루에 말린 명자 5g 정도를 끓여가지고 먹으면 효과가 있고요. 명자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술을 담아 먹으면 피로를 풀어주고 전기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통에는 말린 열매 5g 정도를 물 2리터 정도에 넣고 약한 불로 달여가지고 절반까지 줄어들도록 한 다음에 명자나 모가나 하여튼 모든 거는 이거 중탕을 하게 되면 절반까지 물이 줄어들도록 물 한 대를 넣었으면 반대까지 줄어들 때까지 약한 불로 쭉 달인 다음에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육통에는 말린 열매 5g 정도를 달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4일 정도 복용하면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명자나무 열매는 임신 중 나른하고 피곤한 몸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산당화 열매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아까 들어있다고 했죠. 그런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입덧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입덧으로 인한 피곤하고 나른한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적히는 물질들은 상큼한 이런 맛을 주기 때문에 청량음료로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하죠. 말린 명자나무 열매를 15g 정도를 2리터에 넣고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인 다음에 하루 2-3번 복용하게 되면은 임신 중에 나른한 데나 안 그러면 입덧으로 인한 피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명자나무 열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익기 전에 또 하고 그 다음에 익고 나서도 하는데 익기 전에 이 열매에 설탕과 소주를 넣고 밀봉하여 가지고 숙성한 다음에 명자술로 사용하거나 또는 식초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자나무 꽃은 반쯤 피었을 때 채취해 가지고 명자차로 만들어 먹으면 여름철 피로회복에 좋은 음료가 된다고 하네요. 산당화 열매인 명자는 신맛이 있어서 과일주나 청량음료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냄새가 향기롭고 맵고 향기롭고 그렇기 때문에 옷장에 넣어두면 벌레와 조미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약재로 좀약 대용으로 널리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방과 민간에서 열매, 꽃을 지혜, 주독, 광난 치료약으로 사용하며 신맛과 특이한 향과 유기산이 들어있어가지고 명자 열매를 이용한 명자차는 여름철 피로회복과 더위 예방, 정장 효과의 음료로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명자나무나 명자꽃 이런 것들을 드실 때 반드시 전문가의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많이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묽게 희석해 가지고 차로 드시면 뭐 향긋한 맛과 상큼한 맛, 청량음료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자나무에는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요, 열매는 생으로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리게 되면 일단은 독성분이 날아간다고 하네요. 조제한다고 하죠. 그리고 말린 약재를 기준으로 한 번에 3에서 5g 정도를 달여가지고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3에서 5g. 약재로 쓸 때는 3에서 5g. 그리고 청량음료로 마실 때는 1에서 2g 정도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재보다는 반 이하로 적게 타서 먹게 되면 청량음료로서 좋다고 하네요. 또한 명자나무 열매는 모가나무 열매, 모가와 같이 산성분이 강해가지고 복용 시에 장기 복용하거나 많이 먹게 되면은 이빨을 상할 수가 있으니까 복용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게 좋고요.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식물들 명자나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